안녕하세요. 이영섭TV의 이영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정부시가 의정부 리듬시티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권한이 제한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동 일대의 약 62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칭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개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공고를 통해 선정한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의정부 리듬시티 주식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가 확보한 의정부 리듬시티 주식회사 정관에 따르면 리듬시티는 회사를 설립하며 총 1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의정부시는 이 중 34만 주 인수하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리듬시티의 최대 주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분은 34%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재무적 출자자 20%, 시공 출자자 5%, 전략적 출자자 4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 출자자의 비율이 34%, 민간 출자자의 비율이 66%인 것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본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부지에 의정부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도시 기능의 질적 향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한 개발 잠재 능력을 도출하여 의정부 전체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한 공공성과 환경성이 매우 강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의 뜰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공공출자자인 성남도시개발의 지분이 50% 플러스 1주였습니다. 즉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공공출자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듬시티에서 의정부시 지분은 34%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며 사업 시행 조건에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을 66%로 구성하며 공공출자자 비율을 34%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스스로 지분을 34%만 갖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프로젝트 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에 부담이 되니 34% 지분만 갖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산동의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리듬시티 프로젝트 회사 설립 자본금은 총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가 자본금으로 출자한 금액이 고작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정부시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51%의 지분을 갖겠다고 했어도 초기에 자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25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비는 대략 6천억 가량 됩니다. 참으로 의아합니다. 의정부시는 왜 스스로 출자 지분을 34%로 한정한 것일까요? 의정부시는 왜 민간 출자자가 무려 66%의 출자 지분을 갖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권한과 이익 창출은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작성한 시점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간 출자자가 66%의 비율의 출자 지분을 갖도록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익 제보자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출연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어쨌든 3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면 권한도 큰 것이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사회 구성에 있습니다. 리듬시티 이사회는 10억 이상의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주식 양도의 승인, 소송 제기 등에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과 총사업비 5%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심의 의결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결정은 리듬시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인적 구성은 어떠할까요? 리듬시티에는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비상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66%의 지분을 가진 민간 출자자가 사실상 5명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리듬시티 이사회에는 의정부식 관계자 단 1명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일주일 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일시와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하는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통과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과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의정부시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시 개발 제한 구역 내 지역 현안 사업 부지에서 추진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토지 수용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공공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공공투자자 비율을 34%로 한정하고 이사회 구성에서도 의정부시가 개발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전혀 만들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본 사업은 행정조직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최대한 챙겨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취임한 김동군 의정부 시장이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차원에서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또 권한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화가 납니다. 도대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의정부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민간 사업자의 권한을 극대화시킨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리듬시티의 민간 출자자 현황과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덧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은 자료 조사, 관계자 제보,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보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산동 물류센터가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영섭TV의 이영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